이 지금 알려진 사실 보면 결혼 초장부터 이거는 그냥 막장으로 가다시피 부인이 그 남편 음성 파일을 다 녹음을 백몇 개인가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생활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드러난 거는 2년 뒤에 이혼 소송으로 나고 결혼하고 원래 이혼 2년이죠. 소송이라는 게 서로가 내가 파탄의 책임이 아니야를 입증하다 보니까 이제 막 진흙탕에 저 바닥에 이게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이제 부인이 거의 결혼 직후부터 음성 파일을 뭐 100개가 넘게 녹음을 했다. 근데 사실 이게 막상 녹음하고 나중에 들어보면 내가 했나 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법정에서는 류시연 씨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또 작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할 부분이 여하튼지간에 이유가 무엇이었든 GPS 장치를 또 부인 벤츠 승용차에 달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모로 이제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또 뭐 누구 입장을 들자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좋게 결혼을 했는데 왜 결혼 직후부터 그렇게 녹음을 했을까 하는 부분은 지금도 좀 궁금하고요. 아니 그 네. 이혼 조정 신청서 그걸 네. 작성할 때 이혼 사유를 안 적었다면서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인인 류시연 씨에 대한 마지막 배려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배려라고 했지만 이제 통화 기록을 조회했단 말이에요.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거 보통 외도하는 남편한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안 적었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인상적으로 남으면서 외도인가 보네. 좀 이렇게 또 소문이 그다음에 이제 이혼 조정 신청이 아예 무산되자 이제 아내 측에서 저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이제 유시연 씨가 사실 바람을 피웠다. 그리고 생활 행태가 좋지 않다. 그리고 시부모와의 갈등 같은 것을 다 까발리면서 이제 유시연 씨에 대한 그동안에 감춰졌던 게 다 알려지게 됐죠.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렇게 드러난 걸 보면 아기를 가져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고 한 달 후부터 바로 통화를 녹음하기,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결국 또 문제는 돈 얘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실 결혼 한 2년 정도 생활했는데 이자료는 거의 37억 원 정도 요구를 했잖아요. 부인이 청구한 그 위자료가 37억이면 예. 도대체 류시원 씨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는 제가 거예요? 사실은 언론에 보니까 140억 이상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현재 예. 가압류를 다 한 상태래요. 부인이 현재 그 일- 건물에 네. 가압류를 한 상태인데 공개된 것만 한 140억 선이라고. 제가 뭐 변호사를 하더라도 예. 일단 질러 보거든요. 일단 일단 여자가 남편분이 돈이 많으니까 예. 절대 37억 나올 리는 없고요. 예. 그리고 기업 소송도 아니고 양육비가 300인데 양육비는 아마 양육비는 형편에 받쳐서 하는 거니까 누가 양육권 지정될지 모르겠지만 300 정도는 그건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류시원 씨가 돈이 많다고 해도 재산이 뭐 100억, 200억이 있다고 해도 1년 6개월 그 정도 결혼 생활에 37억을 청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은 사실은 미국은 조금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산 분할은 말씀하신 것처럼 증식에 그 기여해야지 받을 수 있고요. 그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위자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외도를 많이 하더라도 5천만 이상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37억이라는 금액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아무리 않죠. 바람 피우는 남자가 정말 걸려서 이혼을 하게 되어도요. 위자료는 5천에서 1억 사이를 그 넘지 정도밖에. 못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마음의 판사들이 상처도 있는데. 너무 간이 작아. 사람이 죽어도 줘야 8천만 되는데. 정도야 돼요. 아니 이번에 보니까 문제가 이혼 많다니까. 소송 말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일 받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죄목이 지금 얽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게 있죠? 지금 여자 측에서 류시연 측한테 이제 고소한 부분이 위치 추적한 거, 예. 그리고 폭행했던 거, 아. 이것 때문에 지금 1심에서는 700만 원 벌금 선고 받았거든요. 제가 예.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유시원 씨 쪽은 뭐라 그러냐면 위치 추적이고 뭐고 간에 이 자동차는 내 소유다. 부인이 타고 있을 뿐인데 내 자동차에 내가 GPS 달고 다 했는데 왜 그게 범죄 행위냐라고 지금 그게 얘기를 하고 지금 주장을 그거 했거든요. 때문에 지금 2심에 가 있거든요. 예.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무죄를 지금 다투려고 그래요. 폭행 부분은 약한 거고 예, 사실은. 폭행 부분은 따로 예, 치고 그 위치 추적은 사실은 남의 동의가 없다면 그 법이 2010년도 생겼는데 무조건 되게 아니 돼 내 있어요. 소유로 돼 있는 내 차인데 아니, 그게 내 왜냐면 부인이 타고 있지만 본인의 근데 소유라도 내 소유인데 그게 동의 죄가 없이 되나요? 자기가 그렇죠. 그 부인이 추적을 하고 한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법이 계속 만들어지다 그런 법 보니 때문에 그 법이 누구라도 우리를 똑같이 돼요. 가끔 올가맬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내가 내 차에 했는데라고 하시지만 차를 이용하는 것이 부인이란 걸 알고 있다는 알고 거예요. 있잖아요. 아니 부인과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지켜보고 싶었는데 그분의 이제 그러면 항변 사유거든요. 그게 그러면 목적을 수락을 떠나서. 써야 돼요. 내가 이걸 하겠다. GPS를 달겠다. 그러면 부인이 오케이라고 할 때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2심의 쟁점은 그거예요. 몇 가지 아니 근데 쟁점을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 기하한 바가 없어서 법정으로는 5천만 원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도 계속 만약에 끌고 가면 합의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더 줄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건 그렇죠.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결국은 다 돈의 문제로 가는 것 같지만 하여튼 지금 드러난 쟁점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다. 이제 그것도 음성 파일을 이제 들려줬는데 부인 입장에서는 여기 봐라 이렇게 폭언하지 않냐. 그리고 여기 한 5-6번 저 들리는 저 약한 소리 저거 나 때린 거다. 이제 이거고 류시연 씨 입장에서는 이거 녹음기를 켜놓고 일부러 나를 점점 화를 돋궈서 거친 말이 나오게 했다고 저기 나오는 저 소리 나는 절대 때린 적 없다. 다른 소리일 수 있다. 근데 이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GPS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는 내 사생활 침해다, 인권 침해다고 또 류시연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해외 출장이 많은데 나가서 전화를 하는데 도저히 전화를 안 받는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하고 같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라도 가 있는지 알고 싶었던 거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외도의 부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외도가 뭐 한 번, 두 번에서 인정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남의 사생활이지만 예를 들면 지금 부인은 굉장히 여러 번 외도를 했다는 주장인 거고 류시연 씨는 휴대전화에 있는 뭐 여자분과의 투샷 다 동료고 뭐 예를 들면은 전화번호가 있는 여성분들이 다 애인이고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서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요. 이게 다 애인이면 난 여기 1,200명 남자들이 있는데. 법정에서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는 위치 추적 때문에 700만 원 받았거든요. 네. 벌금 받았는데 유시원 씨 입장에서는 위치 추적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다르다. 근데 이제 그래서 항소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자기는 무죄 주장을 하는 건데 2심에서는 지금 검사 입장에서는 위치 추적은 상당히 안 좋게 보면 재질을. 그러다 보니 징역 자체를 구형을 8개월을 또 해버렸어요. 8개월 구형. 그러니까 어떻게 판결 날지는 모르겠지만 구형이라는 건 이제 판사한테 얼마 해달라 요청하는 거니까. 아니 유시연 씨 사건으로 하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환기된 게 있는데 저는 전자상가를 굉장히 자주 가는 사람이거든요. 도청기, 위치 추적기 등등등이 쫙 붙어 있어요. 많아요. 해갖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쉽게 사고 이게 저렇게 많은 집에서 저걸 판다는 거는 한 사가니까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흔히 이루어지느냐. 근데 심지어 자기 배우자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았다고 해서 징역 7개월을 받는 어마어마한 타인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라는 게 이렇게 큰 문제다. 저희 느낌엔 폭행이나 폭언이 더 클 것 같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렇게 GPS 달고 이런 게 더 크진가요? 개인 사생활 정보니까요. 아, 가장 교회에 중요한. 만들어진 법들이 좀 세요. 사실 처음에 뭐 헤어졌다, 결별한다, 이혼 소송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루머들이 참 많았었어요. 예, 그 부인 측에서 유시연 씨에게 또 다른 여자가 있다. 내가 굉장히 뭐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제2의 여자를 데리고 와서 둘이 같이 지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증언들을 좀 내놨어요. 아내 측 증거. 예, 그래서 지금 법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사실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 법정에 갔던 후배 말에 따르면 굉장히 이런 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 부부 문제라든가 약간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강한 그 단어들이 좀 많이 오가나 봐요. 그래서 판사님께서 어떤 부분을 읽으시더니 이 부분은 차마 말로 못 뵙겠습니다라고 그랬던 것까지 차마 말할 수 없는. 류시원 씨는 또 그 부인을 그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뭐 자기네 집이 무슨 부산에서 뭐 해운에서 한다 뭐 어쩐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몽창 꽝이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 사기죄로 유시현 씨에서 고소를 지금 한 상태인데 어떤 내용으로? 이제 그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하기 전에 이제 할아버지가 부산 해운을 업체하는 뭐 엄청 큰 분이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뭐 집이 대치동 뭐 그 T 궁전에 산다. 예,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거짓말이어서 이제 사기죄로 그 부분도 고소를 했고 또 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임의로 열어가지고 암호를 풀면 그 비밀 침해죄가 되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고소를 한 상태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남의 걸 열면 안 됩니다. 부인이라고? 예, 그것도 죄가 됩니다. 우리 딸내미 거 열어도 안 돼요? 고소를 안 하면 괜찮죠. 고소를 안 하면. 딸이 고소 안 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뭐 장난을 이렇게 하다가 툭 열려도 안 되는 거군요. 그거 안 되죠. 예, 그렇게 편지 여는 것도 안 되거든요. 옛날에는 편지 개봉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편지 그래요? 여는 거 지금은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같이 비밀 침해죄로 고소를 했는데 아니 아내 입으로 앞으로 편지가 하나 왔길래 이게 뭐지 하고 열어봤는데 고소할 수 있죠. 고소할 수 있어요? 우리 남편 잘 여는데. 맨날 범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메일도 안 되죠, 이메일. 이메일도 열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메일이 열려 있어도 보면 안 돼요. 열려 있어도 보면 안 돼요? 네. 일기장은요? 당연히 안 되죠. 일기장도 안 되고요? 지금 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시연 씨 여러 개 하시는 거.
개인적으로 박 변호사님은 이 재판 과정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혼 사건은 거의 90%가 합의로 합의. 끝납니다. 예. 합의가 되는데 37억까지는 합의될 일은 없고요.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될 거고 그렇게 끝날 겁니다. 그냥 합의하는 게 낫겠다. 이게 이혼이 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정말. 거는 저도 돈 먹고 살아야 되긴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둘이가 이제 정말 보기 싫은 상대가 아니라면 합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소장 날라오면 깜짝 놀랍니다. 완전 쓰레기처럼 써놨거든요. 저희도 과장해서 씁니다, 그거를. 과정에 쓰고. 과장에 쓰고 그렇죠. 과장에서 답변을. 왜냐하면 지금 서로의 귀책 사유를 찾는 거기 때문에 뭐 잠자리 문제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충격을 받고요. 네. 돈도 말했다시피 최고의 승자는 변호사거든요. 나머지들은 돈 다 뺏긴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둘이가 좀 싫더라도 애들 봐서 합의를 해서 해결되는 게 비용이 적게 근데 든다는 거예요. 유시원 씨가 분명히 쉽지 않을 것 유명인이니까 같아요.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또. 합의를 보려면 일이 봤을 텐데 지금 제가 보니까 특히나- 끝까지 가겠다고 하거든요. 네, 원하냐, 특히 원하냐. 딸에 대한 양육권을 서로가 그렇죠. 포기하고 그게 있지 큰- 않기 때문에 쉽게 딸에 끝날 대한 것 같지 애정 않아요. 때문에. 이혼 사건은 대부분이 1년 반 넘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서로의 아. 가장 치부를 드러내는 싸움이니까 그것도 너무- 남들 앞에서. 그렇죠. 특히 유명한 변호사, 뭐 판사 앞에서 자신의 가장 큰 치부를 다 드러내고 그러니까 거의 만신창이가 된 뒤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외국 남자들 이상하게 결혼들을 안 하고 그냥 한 집에 살잖아요. 난 처음에 왜 그런가 몰랐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법적 결혼을 했다가는 뭐 잘못될 때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